자, 전속 중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전속 중개 계약은 의미 자체는 한 중개업소에다가 의뢰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 중개업소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의무가. 자, 의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의무가 나오는데 교재에서는요. 129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십니다. 가로 5번에 반가로 1번요. 동그라미 기억번. 그 세 줄 있죠? 세 줄? 예, 그 밑줄 긋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요. 일단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자,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서면은 법정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다. 아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이고. 근데 여기는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꼭 써야 돼. 그 차이점 때문에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라고 틀리게 많이 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꼭 써야 돼.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요? 3년 동안 보존하시오. 보존기간 3년이죠. 근데 그 셋째 줄에 보면 이걸 어기면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업무 정지요. 위반하면 영업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이렇게. 그 셋째 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가 제일 중요한 의무죠. 바로 널리 정보를 퍼뜨릴 의무예요. 정보 공개 의무. 이렇게. 널리 정보를 공개하시오. 이렇게.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이에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7일 내에 이 법에 의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정보 공개는 며칠 이내 하래요? 7일 이내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정보 공개하는 수단,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인터넷 망에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뭐요? 일간신문에 광고 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정보망 또는 뭐요? 일간신문 이렇게 되죠. 또는이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거래 정보망 아니면 뭐요? 일간신문. 또는이니까 여기 두 군데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야. 그러면 선택사항이니까 두 가지니까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정보망에다가 반드시 중개사항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버리면 틀리겠죠? 요게 있으니까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처음부터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선택사항.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반드시 공개해야 되느냐. 자, 그 밑에 셋째 줄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예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속으로 맡기면서요. 이분이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전속으로 내놨어요. 근데 내놓은 이유가 빚이 많아서 집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게 했어요. 한 중개업소에 내놓게 했어요. 한 중개업소에 내놓을 때 가까운 데 내놓게 했어요. 좀 떨어진 데 내놓게 했어요. 좀 떨어진 곳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떨어진 곳에 내놓고. 그랬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쉬.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두 번째 거요.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자, 세 번째. 어떤 내용을 공개하느냐. 공개할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니은번 밑에 파란 박스 있죠? 그거 공개할 내용이 총 7가지예요. 그죠? 7가지. 그래서 7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파란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보실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번하고 그 다음에 6번이 자,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 보시면 소유권,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공개합니다. 근데 권리관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저당권입니다. 융자금, 대출이 2억 껴있어요. 그러면 그거 공개하는 겁니다. 저당권,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건데 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입니다. 다만 권리자의 주소라든지 성명 같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개인정보 수집할 때 동의하는 거 우리 많이 동의해 주잖아. 사실은
근데 그 정보가 가만히 보면은 그 동의해준 그 업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가 또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거기 직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팔아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심각해요. 제가 어제 1시에서 2시 사이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가 뭐라고 하냐면 첫 거래 감사드립니다. 수협에서 왔어요. 수협에서. 그리고 4천만 원 입금됐다는 거예요. 4천만 원 입금시킨 걸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온 거예요. 문자가. 근데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왔냐면 이지 저희 집사람 이름 두 글자 똑같아요. 여기 땡 처리돼서 왔어요. 저한테 4천만 원 입금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고 하면서 딱 나와.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카톡 보냈죠. 짝짝짝 하면서 아 그래 그동안에 어떻게 또 돈을 모아서 저축했군요 하면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문자가 왔는데 뭐가요? 이렇게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니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 적이 없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협에다가 저희 집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또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집사람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거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데 우리 집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저한테 온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응?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싶으면 직접 오래요. 진짜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안 가고 저한테만 왔고 문자가 3개 온 거예요. 한 번 온 게 아니고 좀 있다가 저 지워버렸거든요. 겁나서. 좀 있으니까 또 그 문자가 또 왔어. 이렇게. 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돼. 개인정보 보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6번 중개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를 공개해라. 예정 금액이 뭔지 아시죠? 얼마에 팔아주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공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무슨 뜻인가? 정보 공개할 내용 7가지 중에서 만약에 공시지가를 공개한다. 근데 임대차를 중개. 그랬을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임대차에 대해서 전속으로 의뢰받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출제해요. O예요, X예요? X. 안 된다가 아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응? 그래서 요 공개할 내용 7가지를 지금부터 암기를 해보는데 7가지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 2가지만 암기하시도록 하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 정인지 임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게 조선시대 보면 학자 중에 보면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세종때 같은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신 분들 좀 계신 것 같더라고. 정인지 임라고요 이런 뜻이야. 고종원 임 그런 뜻. 정인지 임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보 공개할 내용이다가 아니고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2군데 이런 뜻이에요. 2군데를 조심하시라. 어디요? 인자가 뭐겠어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데 이건 잘 안 틀려요. 수험생들이. 자, 뒤에 거 중요합니다. 지임 요거 중요합니다. 지가 뭘 것 같아요? 공시지가. 지자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임자는 무슨 말 같아요? 임대차. 그죠? 임대차는 개별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때 그 임자가 임대차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임자가 임의적 사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적 사항이라는 건 뭐예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아셔야지 이 문제를 맞추는 거야. 위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100배 중요한 게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임자를 딴 중의법을 갖는 거예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뭐의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는. 요 밑에 걸 아셔야 문제를 맞춘다고.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이제 마무리 짓냐면 여기 보면 자, 공개하는데 공개했을 때는 자, 공개한 사실을 갖다가 손님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사실 통보 의무.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지체 없이.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문서로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문서로 통보한다는 걸 많이 냈습니다. 근데 위에 정보 공개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죠. 정보 공개는 언제까지?
7일 이내. 통보는 지체 없이. 오, 지금 아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이거 혼란스러워요. 예.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어디냐면요. 동그라미 디귿번 있죠. 박스 밑에. 공개한 내용의 통지라고 나온 거. 자,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전속 중개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문서 동그라미요. 예.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통지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통지합니까? 지체 없이. 공개 있죠. 공개. 공개는 며칠이네? 7일이네. 그죠? 통보는 지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공개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70주파가 유명했어요. 70주파라고요. 공개는 며칠이네? 7일이네. 70주파. 공개는 며칠이네? 70주파. 공개할 내용도 몇 개? 공개할 내용도 몇 개? 7개.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7개. 요 공개할 그 시간도 7일이네. 70주파 기억하시고. 요건 지체 없이요.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첫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예요. 다시 한번 업무 처리 상황, 일의 진척 상황을 알려줄 의무예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요. 일의 진척 상황 알려주는 겁니다. 통지 의무. 통지 의무. 업무 처리 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로 알립니까? 문서로. 요거 잘 나옵니다. 문서. 다.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그리고 이것은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보고하냐면 최소한 2주일에 몇 번 이상은요. 1회 이상은 보고하십시오. 2주일에 1회 이상. 그죠? 자, 그게 동그라미 3번의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공의 의무. 제일 중요한 의무가 요 2번 큰 글씨 쓴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요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요거요. 정보 공개 의무 요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걸 위반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등치 사유가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임등치 사유. 아까 전속 중개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정지. 다 쓰고 가야 되겠네요. 다 앞쪽으로 와보세요. 앞쪽에서 아까 어디였냐면 그 129페이지 제일 위에 셋째 줄에 보면 이를 위반한 경우 뭐라고 나와요? 업무정지 요거였죠. 요거 영업정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 및 공개 내용 통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일 때는 뭐라고 쓰셔야 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요걸 쓰시고 위반했을 때는 뭐라고요? 임등치다. 이렇게 옆에다가 빈 공란에다가 자, 됐고요.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130페이지 보면 반가로 2번 있고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자, 자, 교재 보기 전에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은 요 의무 위주로 출제됩니다. 여기가 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권리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지문 정도. 권리요. 자, 아니 책을 펼지 마시고 이 칠판을 좀 보시고 좀 이따 책 봐요. 권리는 뭐냐? 자, 우리가 부동산 사장님이 갖게 되는 권리는 대부분 복비요. 복비 얘기하는 거 이게. 그런데 요게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A가 B라는 사람한테 전속으로 팔아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맡기고 나서 이 사람이 자,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또 의뢰를 해가지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소개시켜서 팔렸어요, 집이. 그때 처음에 A는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속으로 내놨던 건데 이렇게 팔린 거지. 그러니까 이 단을이라는 이 명칭을 붙인 것은 딴 업소를 통해서 계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A는 B한테 어떤 의무가 있냐. B는 A한테 이때 복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야. 복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개시킨 무슨 거리가 있어야 돼요. 소개시켰어요? 이 사람이 소개시켰지. 이 건에 대해서. 한 게 없잖아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없으면 복비를 못 받는 거예요. 역할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보수는 받을 수 없다고요. 그렇지만 약속을 전속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건 A가 잘한 게 아니잖아. 이 A가 이거 배신한 거잖아. 전속으로 의뢰한 건 뭐예요?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을 통해서 계약서 쓸게요. 이런 뜻인데 그걸 어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B는 A한테 뭐예요? 위약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얼마만큼? 약속한 복비만큼이야. 처음에 전속으로 내놓을 때 이거 팔아주면 90만 원 드릴게요. 약속을 하면서 내놨다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그때 B는 A한테 복비만큼의 90만 원을 뭐로 내놓으라고 해야 돼? 위약금 쪽으로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켜서 거래가 됐을 때는요. 복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벌게 되는 거고 소개시킬 때는 이것처럼 소개 안 시키고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는 소개비로 90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위약금으로 9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명목이 틀려요. 그럼 B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전속으로 맡은 경우는 이렇게 되든 자기가 소개시키든 90만 원 벌잖아요. 그래서 전속일 때는 일반에 비해서 보수 확보가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속이 아니고 일반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됐다. 팔렸다고 전화 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복비 받을 수 없고 끝. 전속이니까 위약금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게 다른 케이스예요. 이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 제목을. 그리고 이 제목을 보면서 이 내용이 기억이 나야 돼요. 두 번째 배제 케이스예요. 배제 케이스는 A가 B한테 전속으로 맡긴 상태. 신났어요? 개공인데. 그래서 개공이 이렇게 C한테 소개시켜서. 근데 소개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모시고 와서 보여준 거야. 한 번 보여줬는데 그 뒤로 A나 C가 전화를 안 받아. 전화해도.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둘이 계약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C가 이거 딱 한 번 보더니만 그냥 마음의 결정을 하고 바로 계약서 쓰고 나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별로 한 일이 없잖아, 솔직히. 보여주긴 했어도. 딱 한 번. 한 번 보여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복비주의가 아까우니까 연락을 끊은 거야, 이렇게. 이게 배제 케이스라고, 이게. 이랬을 때 B는 A한테 복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건 한 번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역할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한 번 보여주면 역할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한 번 보여주는 게 역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물건 보기가 겁나. 한 번 보여준 게 역할이 있다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물건 보여달라고 괜찮은 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3개를 보여줬어. 근데 끝에 있는 그 C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옆집 갔어. 또 보여줬어. 좀 다른 거 보여주긴 했는데 역시 그 C 아파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래도 또 있을까 봐 옆집 갔어. 그래서 다섯 번째 집까지 갔어. 근데 결국 C 아파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거기서 가격 얼마냐고 해서 계약서 썼어. 그럼 복비는요? 여러분이 그 지금 5군데 돌아다니는 의뢰인이라고 생각해봐. 복비는 누구한테 줄 거예요? 계약한 데도 줄 거 아니야? 앞에 지금 이 사람들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지. 그렇다고 복비 줄 거예요? 안 줄 거잖아. 근데 반대 입장이 되면 또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번 보여주고, 2번 보여주고, 가격도 맞춰주고, 뭐 또 이사 날짜 잡아주고 다 했는데, 계약서 쓸 때만 쏙 뺐다. 그건 받을 수 있어. 그건 이거 아니야. 배제지만. 이건 한 번 보여줬는데 쏙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받을 수 없고, 대신 뭐요? 배신했죠, 배신. 위약금 받을 수 있죠? 얼마만큼? 복비만큼이요. 약속한 복비가 90이라면 9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보수 확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배제 케이스 이렇게 불러. 배제라는 글자를 보고 이름 붙여놨잖아요, 지금. 저는 이름이 원래 없는 건데. 예? 예,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개 3마리가 생겼어요. 걔인데 혈통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그런 개야. 그런데 3마리가 기숙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걔네들 오니까 전부 다 밥만 먹으면 걔만 봐.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 이름을. 3놈이니까. 제일 첫째 놈을 초복이, 둘째 놈을 중복이, 말복이. 근데 이거 매서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마당에 이렇게 놓아서 기르니까 한 명씩 없어져요. 오래 못 있었어요. 마지막 거에 있던 애가 중복이야, 중복이. 얘가 제일 기억이 나. 말복이도 중간에 갑자기 안 들어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있던 애가 중복이야. 예? 개장수가 잡아가는 어딘가 모르겠어요. 예.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처럼 다른 배제, 스스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자, A가 B한테 전속으로 맡긴 상태. 그런데 갑자기 C가 A한테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사겠대. 내놓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줄 테니까, 쳐서 줄 테니까 빨리 팔으라고. 그래서 A는 C한테 이 집을 팔게 되었어. 이렇게. 전속으로 맡긴 상태인데 그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팔아도 됩니까, A가? 됩니까?
되는 거예요. 전속으로 맡긴 상태에서도 이 사람을 일부러 뺀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찾아낸 사람이 있으니까 교섭해서 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건 그건 돼요. 허용이 돼요. 전속일지라도. 이게 좀 어렵죠. 전속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 여기는 지금 소개시켰는데 뺀 거죠.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 이 사람? 없어. 이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A하고 C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복비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위약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안 돼. 전속으로 맡긴 상태지만 스스로 찾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위약금 달라는 소리 못 해. 이건 적법한 매매계약이에요. 그렇지만 A가 맡길 때 전속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걸 믿고 B가 어떻게 했냐면 벌써 5만 원을 썼어. 팔아주면 90만 원 줄게 하고 전속으로 내놓은 건데 활동하면서 5만 원 썼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B가 복비 내놓으셔, 위약금 90 내놓으셔. 그건 못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 말을 믿고 이미 지출해버린 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A가 보전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그래서 이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이때 A는 얼마 물어줘야 돼? 5만 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 썼다고 비용 청구권 인정을 딱 해주면 꼭 이상한 사람이 나와. 이상한 사람이. 비용 얼마 청구하냐면 비용을 갖다 120만 원 청구해. 영수증 없냐고요? 다 있어. 어디서 또 만들어 왔어. 120만 원 썼다는 거야. 그러면 120만 원 줘야 돼요, A가? 말이 안 되는 게 90만 원 벌려고 120을 썼다는 거예요. 적자잖아, 적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기가 막힌 얘기지. 인정하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상한선을 둔다고. 아무리 비용 썼다고 해도 중개보수의 50%를 못 넘어. 그 50%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을 물어주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만 원 썼을 때는 5만 원 주면 끝이야. 120만 원 썼을 때는 얼마 주게요? 이거의 절반이에요. 이거 아니고 6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의 절반이니까 45만 원을 절대 못 넘죠? 이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요. 그래서 지문 문제로 이게 많이 나왔어요. 무조건 50% 준다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숫자 문제로 나왔었고요, 한번. 요거 2번 나왔어요, 이거. 전속으로 의뢰한 상태에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봤어. 있다가 정답이야, 있다가.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반가로 2번에, 130페이지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이 다른 개업공인회사에 의뢰해서 다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배제라고 개업공인회사를 쳤줄에 보면 뭐 해서 배제해서 배제 케이스가 니은번 다른 배제하면서 그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돼. 동그라미 2번 쳤줄.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스스로 동그라미 하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앞쪽에 가셔서. 128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유효기간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밑에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약속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효기간은. 자, 요 집을 갖다가 한 달 내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는 거예요. 이 빌딩을 갖다가 1년 이내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유효기간은 얼마? 1년. 약속시간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런데 내놓으면서 한 달, 1년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 그 뜻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가로 4번.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무조건 따른다까지. 자, 이제 어디 가시냐면 마지막으로 거래 정보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4페이지부터. 거래 정보망입니다.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 사이트 공간입니다. 그런데 자, 개업공인회사인 사장님들이 서로 매물을 갖다가 요렇게 서로 이제 요렇게 검색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중개 활동을 하는 인터넷 망이죠. 그걸 거래 정보망 이렇게 불러요. 그 정보망 관련해서는 저희 교재 137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위에 박스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게 기출문제 2번 그림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게 137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보면 매도 의뢰인이 먼저 나옵니다. 위에 있는 매도 의뢰인이 자 위에 있는 개공한테 중개계약해서 매도 의뢰를 합니다. 팔아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중개계약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요.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회사는
망에 올라가서 매물을 등록합니다. 그게 정보 공개라고 돼 있는 거. 그게 매물 등록입니다. 매물 등록. 올려놓으면 다른 쪽 밑에서는 매수 의뢰인이 또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 매수 의뢰인은 동그라미 3번처럼 자, 자기 그 부동산 상인한테 자,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이런 아파트 좀 살고 싶어요. 라고 동그라미 3번 의뢰를 합니다. 의뢰. 그러면 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이 자, 정보방 사이트에 올라가서 그 조건에 맞춰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 동그라미 4번이죠. 물건을, 매물을 검색한다고요. 그래서 찾으면 동그라미 5번 의뢰인한테 소개하죠. 이때 소개할 때는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으면 비슷한 물건 몇 개를 소개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을 소개하면 동그라미 5번. 그러면 매수 의뢰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갖다가 콕 집어서 얘기하겠죠. 자, 이런 것들 보고 싶다.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개공이 위에 물건 올린 쪽 개공한테 연락을 합니다. 동그라미 6번 연락입니다. 요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서. 연락을 하면 위에 있는 개공은 자신의 고객인 매도 의뢰인한테 임자가 나타났다라고 또 연락하겠죠. 네, 그래서 날짜 잡아서 물건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마음에 들면 동그라미 8번처럼 도장 찍겠죠. 그러면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 마무리 절차는 뭐냐면 물건 올린 쪽 부동산 사장님이 그 물건을 삭제해야 됩니다. 팔렸으니까 또는 세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 동그라미 9번을 별표하십니다. 동그라미 9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래 완성 사실 통보. 거래가 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십시오. 물건 올린 쪽 사장님이 정보망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이거 집 팔렸어요라고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 정보망은 가만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개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자기 가게에 나온 물건은 직접적으로 의뢰한 물건은 몇 개 안 되지만 그 망 사이트에 올라있는 물건은 다 자기 물건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건을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지. 그렇죠? 거기다 올리면 빨리 또 임자가 나타나니까 빨리 팔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개활동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정보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앞쪽으로 오십니다. 어디에 오시냐면 13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정보망은 두 가지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3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가 중요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회원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개공 상호간에 일반 의뢰인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물건 올리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이미 정보망이 아닙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개공 상호간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가면 지정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지정의 동그라미. 그죠? 지정을 받은 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정을 받은 자만 거래 정보망이 된다고요? 지정을 받은 게. 자,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게 있고 문화재로 등록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 보통 이제 문화재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막 그런데 자,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문화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절대 손을 못 댄대요. 고치거나 그걸 못 하는데. 근데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록이 되면 이곳은 나라에서 뭐 보조금을 막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여기는 막 고칠 수도 있고 그랬대. 그리고 헐어도 뭐 할 말이 없대. 이게 문화재 등록했다고 이건 수준이 좀 낮은 거고. 문화재 지정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지정이다 그러면 지정은 뭐예요? 오래된 거 막 100년 이상, 200년 이상 돼서 문화재 가치가 높은 거 있잖아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이거지. 그죠? 그런데 이거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아, 문화재 나오면 나쁜 거예요. 어디 투자하실 때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 나오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 바보요. 예?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참습니다, 진짜. 여기 투자해보면 자기들 투자해보지. 이게 여기 투자하면 묶여요, 돈이. 아니, 참.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죠. 사람 죽이는 건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 지정되는 거기다
문화재 지정도 못 받는데요. 등록 정도면. 거기도 투자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니 그게 투자냐고 이 말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래도 제발 좀 보세요. 신문 보면서 어떤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한번 왜 그러지? 한번 봐야 돼. 가격이 올랐다는 4배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따지면 안 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정이라는 게 있죠. 지정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문화재 지정 그러면 굉장히 문화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요. 오른쪽에 가면 아니 그리고 가격이 좀 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상한 게 있잖아요. 아니 전국적으로 다 가격이 올랐어. 그럼 우리가 이상한 게 남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 되게 배 아파요. 그리고 다 투기라고 그래. 자기 갖고 있는 집이 올라가면 투기 아니지. 투자지. 그것부터 저는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요. 그런 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 신문에서는. 예? 예?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자, 135페이지. 자, 정보망입니다. 자, 그러면 지정을 받아요, 지정. 지정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밑에 보면 13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박스가 있잖아요. 예? 박스가. 135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 그래서 오른쪽 가면 다음 페이지 가면 4번까지 나오죠. 자, 첫 번째 볼 게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지정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겠냐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요. 자, 그럼 봐요. 밑에 135페이지 가로 2번에 그죠? 가로 2번에 지정 요건의 구비에서요. 자, 첫 줄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가통신사업자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됐어요? 이제 그거 하나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돼. 그 네 가지 요건 중에서 1번 보면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회사가 숫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500명 이상 돼야 돼. 전국적인 회원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고 물건을 많이 올려야 이게 정보망의 기능을 하는 거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는 그건 정보망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수의 회원이 가입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다가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돼 있죠. 2개 이상의 시, 도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 이게. 근데 골고루도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의 시도가 17군데야, 지금. 그럼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가입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야? 17군데 중에서 2군데면 서울하고 경기도만 가입해도 되네? 뭐가 골고루야? 골고루도 아니잖아, 사실은. 옛날에는 10개 이상의 시도 그랬어요. 그게 골고루지. 근데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2개 이상으로 쭈그러들어서 왜 그러냐? 이거 사업해도 망하거든. 돈벌이가 안 돼, 이게.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명명을 유지하려고 10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줄여둔 거야. 서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한 정보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보망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생각되는 운영되는 이 정보망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정을 받지 않는 사설 정보망이에요. 대부분 지역에서 뭐 스파이더니 뭐 두레니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지정을 안 받는 거야,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법에서 얘기하는 정보망은 국장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이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정을 받은 사이트가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방. 이 삼계탕 말고 있잖아요. 한방. 이란 사이트가 있어.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국장의 지정을 받은 유일한 사이트가 뭐냐면 한방이란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맨날 적자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사업성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명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가입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경기도만 가입해도 괜찮은 거야. 대신 서울이든 경기도든 가입한 곳에서 숫자가 최소한 뭐예요? 한 시도에는
30명 이상은 가입돼 있어야 돼. 30명 이상은. 그 숫자 보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 보면 1번에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두 군데 이상의 뭐요? 시도에 골고루 가입돼 있고 시도별로 각각 최소 몇 명? 30명.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회원이 가입돼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서울에 1000명이야. 경기도에 500명이야. 두 군데밖에 없어. 지정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1500명이나 되고 두 군데 되잖아. 그 500명, 1000명 되니까 30명 넘어가잖아. 지정 받지. 이렇게만 돼도. 그렇죠? 세 군데 가입돼 있어. 서울에 1000명, 경기도 1000명, 인천 20명. 전체 숫자가 2020명이니까 500명 넘잖아. 세 군데잖아. 근데 인천은 몇 명이라고? 아, 그러면 최소 인원이 안 되잖아. 얼마나 돼? 30명. 그럼 안 지정 못 받는다. 뭐 이런 거에.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숫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요? 1명 이상. 정보 처리 기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기사 자격증 갖고 있으신 수강생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이거 중요해, 이거.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중요합니다. 자격증 소유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나온 2번과 3번은요, 묶으시고, 이 사람들은 2번, 3번, 박스에서 2번, 3번 묶으시고, 이 사람들은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이런 자격증 소유자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직원들입니다, 주로. 아니면 임원, 높은 임원 중에도 증 갖고 있으면 돼요. 반면에 앞에 이제 나왔던 1번 있잖아, 1번. 1번은 누구의 숫자였죠? 직원들, 임원들 숫자가 아니고 회원 숫자예요, 회원. 그러니까 1번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밑에다가 회원이라고 써두셔야 돼요. 회원 숫자가 그렇게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거의 2번, 3번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2번, 3번은 임원이나 직원들 얘기하는 거고요. 1번은 회원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의 4번 읽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요. 컴퓨터가 좋아야 된다, 설비가. 그래야 다수의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물건 검색하고 할 때 속도가 느려지지 않거나 다운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겠죠? 서버 용량이 좋아야 돼. 이게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 접속이 끊기고 느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구체적인 용량은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용량을, 성능을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고. 그걸 아시면 돼. 국장이 정하는 정도의 용량이 됐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총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 5가지란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이 지정 요건 5가지를 우리가 암기를 해봐요. 암기를 할 텐데, 자, 지정을 받으려면, 자, 500명 이상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를 갖다가, 이거 암기 방법이에요. 자, 컴퓨터를 갖다가 부전공 하셔야 된다. 자,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을 해야 돼. 대학에 보면 전공 말고 또 부전공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해야 된다. 자, 500명 이상 이게 뭘 것 같아요? 자,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 얘기하죠. 회원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그런데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죠. 몇 군데 이상? 2군데 이상. 그래서 동그라미가 2개 나온 거예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가입돼 있어야 된다고.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 가입돼 있어야 돼? 시도별로 봐서 30명이야 30명. 5에서 2를 빼봐. 뭔지 3이잖아 3. 3명은 아닐 거 아니야. 300명은 또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30명 남은 건 30명밖에 없어. 5에서 2 빼면 3이야 3. 요 숫자를 기억해 두셔야 돼. 제일 중요해요. 다수 회원들이 골고루 가입돼 있을 것 이런 얘기죠. 어? 그리고 나서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지. 컴퓨터 설비는 요건 누가 성능이나 용량을 정한대요? 국장이 정한다고. 용량은. 그죠? 그 다음에 부자가 뭘 것 같아?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 제일 처음 했던 거잖아요.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그죠? 전자는 뭘 것 같아요? 전. 이건 정이요, 정. 정보처리기사 뭐요? 1명 이상. 공짜는 뭘 것 같아?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이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직원들. 좀 높으면 임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자격증 소유자가 최소한 1명 이상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이게 지정 요건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칠판을 보세요. 이제 지정 절차를 빨리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정리할게요. 끝까지 빨리 설명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해. 어디에 가서 지정을 신청할까요? 어디 가서 지정 신청하죠? 지정 누가 해주죠? 국장이 해주는 거죠. 국장.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그러면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거 저런 거 심사해서 서류 같은 거 따져봐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죠. 심사기간이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근데 이때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자, 개인 사업자도 지정 신청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도 지정 신청 자격이 있는 거야.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뭐이기만 하면, 부가 동진 사업자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법인 사업자 중에서, 이거 법인 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일반 법인 사업자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 중에서 자, 유일하게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왜 그러죠? 왜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는 거래정보망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정 신청을 못하게 됩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는 14조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7가지로 딱 정해져 있죠. 그 중에는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만큼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절대 지정을 못 받아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또 나올 거예요, 저거. 중요합니다. 얘는 안 돼요. 일반 법인 사업체는 돼도 이게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자, 이때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수수료. 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법에서 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요. 안 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내죠. 분자물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든가요? 네. 근데 지정 신청할 때는 내란 소리가 없으니까 안 낸다고. 공짜라고, 공짜라고. 자, 그러면서 지정 신청할 때, 잘 보세요. 자, 구비 서류를, 제출 서류를 내야 됩니다. 응? 내는 거요. 몇 가지냐? 보나마나 5가지입니다. 이 구비 서류가 뭘 입증하는 서류일까요? 보나마나. 여기 지금 나왔던 지정에 필요한 요건 5가지를 갖췄어요 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5가지. 교재 보시면 지금 136페이지 반가로 2번이에요. 박스 있죠? 거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나오잖아요. 1번이 뭐냐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자, 여기 지금 칠판에 쓴 것 중에서 방금 전에 읽은 1번은 어떤 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그죠? 세 번째 거죠? 부가통신사업자 1급 요걸 입증하는 서류가 1번이잖아요. 자, 2번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인사로부터 받은 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랑 2번이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둘째 줄. 개업공인인사의 뭐요? 등록증 4번. 거기가 핵심입니다. 등록증 4번. 거기가 핵심이에요. 이것은 지정에 필요한 요건 5개 중에서 뭘 입증하는 서류가 될까요? 5개 중에서 뭘 입증하는 것이에요? 이거죠, 이거. 진짜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개공이. 그렇죠? 말로만 가입했는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록증 4번으로 되는 거. 기출문제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3번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뭘 입증하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네 번째 거.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별표하십니다. 4번이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제목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거 마지막 5번. 응? 이걸 입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자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데 등록 신청자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 냅니까? 자격증 4번 내든가요? 안 냈지. 왜 안 내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확인해보게 돼 있으니까, 알아보게 돼 있으니까 스스로 자격증 4번 복사해서 낼 필요 없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의 자격증 4번 내든가요? 안 내, 그거. 왜요? 등록관청이 알아보니까. 다 알아보게 돼 있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죠. 여기 낸다고. 이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보면 좀 좋을 텐데, 편할 텐데, 여기서는 내라고 그럽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여기 만약에 직원이 한 40명 된다고 해보세요. 임직원이 한 40명 돼? 자,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보려면 지정 신청할 때 저 40명의 인적사항을 엑셀로 딱 해가지고 딱 줘야 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국정보고. 요 중에 한 명 있는데 찾아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경질나게 찾아야 되잖아. 그 중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필요하다면 그 있는 사람 인적사항 해가지고 그 사람 자격증 사본을 딱 해서 내라 이 말이요. 귀찮게 하지 말고. 이건 그게 합리적이지. 등록 신청할 때나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그 한 사람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시도의사한테 등록관청이 확인하면 돼버리지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독특하잖아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지정을 해줍니다. 30일 내에 통과되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지정받으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정받으면 그 다음에 정보원을 설치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정대장의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무 사업자가 이미 입대된 겁니다. 지정받는 순간이 거리무 사업자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관을 만들어 승인받습니다. 그 약관이 운영규정입니다. 약관의 운영규정은 누가 만들까요? 약관 누가 만들어요? 약관에는 이거 이용할 때 정보 이용료가 얼마고 만약에 이거 정보 이용료 안 내면 어떻게 정보 이용하는 걸 끊어버리고 혹시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주고 손해배상 해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런 약관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국장이 일일이 만들기는 너무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만들어? 사업자가 만들어. 근데 사업자가 보고 만들려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누구의 검사를 맡으라? 국장이죠. 그죠? 국장이 여기 다 개입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국장이 뭐예요? 검사 맡아주는 거야. 승인. 그죠? 이게 3개월 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약관 중에서 이상한 건 빼버리겠죠? 승인.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설치 운영이다. 설치 운영이다. 이때 이제 진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1년 이내에 하게끔 돼 있어. 1년 이내에. 그 1년은 요 승인 받을 때부터 이렇게 1년을 따지지 않고 여기 좀 독특하죠? 요 1년은 언제부터 1년이에요? 요 지정을 받은 때부터 1년이네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자 여기 쭉 봤습니다. 절차를. 자 뭐가 제일 출제거리냐. 30일하고 3개월 1년 요거 출제거래요. 시험 내는 사람은 단순해요. 숫자 나오면 숫자 냅니다. 30일. 또 뭐요? 3개월. 최근에 나왔죠? 3번이나 나왔죠? 1년. 그죠? 30일. 뒤로 갈수록 길어지죠? 승인이라는 글자는 언제까지 승인이요? 3개월 내 승인.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3개월 내 승인. 설치 운영은 1년 내 설치 운영. 지정 받을 때부터죠? 요거 일단 중요해요. 숫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약관이죠. 요거. 이 운영은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전에 만듭니까? 지정받은 뒤에 만듭니까? 운영은 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만들어요. 지정받은 뒤에 만들어요. 지정받은 뒤에 만들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인 거죠?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 내는 구비서류에는 운영규정이란 약관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아까 봤던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 두 번째 파란 박스 왼쪽에다가 운영규정은 구비서류에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 X를 크게 해두셔야 돼.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반가로 4번 운영규정에 재정 승인이라고 나와 있죠? 언제까지 승인 받는다고 해요 지금?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막 이미 붙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 가시면 반가로 5번에요. 지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다면 지정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겠다. 1년 내에 설치. 요 1년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지정 절차를 봤습니다. 구비서류 할 때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는 운영규정 안 들어가요. 핵심이에요, 핵심.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진도를 나가고요. 뒤에는 좀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를 빨리 하도록 하죠. 자, 1번은 옵니까, 읽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앞조금이 없어도 돼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지만 법인 업무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개공.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뭐예요? 개공.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네요. 자,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없지요. 이제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3번.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면 요것은 법원에 등록하는 걸 얘기하겠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어디가 틀린 거냐면 모든 요게 틀렸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 개공은 못하죠. 이거 알선도 못하죠. 대리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개공은 요게 틀렸습니다. 부칙 개공이 거기서 빠져요. 4번. 수공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99%. 예? 자, 5번. 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배상 책임을 집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배상 책임지는 거.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었어요? 연대 책임이지. 6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때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그에 의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사장님이 사고 치니까 종업원도 같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종업원 해먹겠어요 이거? 해먹기 힘들어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죠. 7번.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 이게 바로 인감조장이에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법인이 아닌 개공은 누구 얘기예요? 법인이 아닌 개공. 그렇죠. 자연히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 얘기합니다. 두 사람. 그 사람은 인감조장을 꼭 등록해야 될 거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아니잖아요. 8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 등록은 중개업에 개설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된다. 언제 하는 거라고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9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9번에 X죠. 아, 8번 지금 안 했죠? 8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전에 하는 게 아니죠.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죠. 그거 틀린 거네요. 8번. 자, 그 다음에 9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했어요? 같이 할 수 있다고요? 뭐 두 번 하면 못 돼요. 그 다음에 10번.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 수 없다. 요것이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겁니다. 11번.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취약의 경우는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죠.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거네요. 12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겠다.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X. 자, 13번입니다. 국토유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공은 그 서식을 갖다가 반드시 써야 된다. 앞부분은 맞는 거예요.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꼭 써야 될 의무는 없다. 권장사항이니까요. 1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한다. 5년이 아니고 3년. 자, 15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반드시입니까? 예외가 있지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X죠. 반드시라는 말이 틀리죠. 16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주소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17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50%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이죠. 50%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이죠. 틀렸고요. 18번.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중개 대상으로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럴싸하지만 틀렸습니다. 개공 상호 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거지. 개공끼리 교환하는 거지. 의뢰인과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자, 19번. 거래응모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지정받으려면요. 왜 X죠? 자, 여기서는 그냥 뭐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나오면 몇 명 이상 나와야 돼요? 500명 이상. 맞지 않죠? 어쨌든. 여기서는 맞게 고친다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1명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래야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20번. 거래응모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정보만 가입 이용 신청서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구비서류 중에 나오는 거 맞죠? 진짜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등록증 사본이죠.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 이거 아마 등록증 또 원본 이런 거 할 거야. 원본 그러면 안 돼요. 뭘 내요 여기서는? 사본. 자, 그 다음에요. 예, 마지막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통보. 아까 그림에서 제일 마지막 절차가 이거지? 개공이 사업자한테 통보. 그죠? 그 밑에 보시면 그 못 보던 도장이 하나 찍혀 있죠? 제일 끝에. 이거 제가 어떤 분한테 선물 받은 거야. 우리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선물 합격생이야 합격생. 근데 이제 인터넷 수강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더라고. 근데 찍어보니까 괜찮아서 어떻게 써먹을까 하다가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예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작업이었어 이게. 여기까지 올리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